네, 능률 3과 본문 가겠습니다. 제목부터 학교에선 했나요? 새로운 내용이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겠습니다. 그 스태티스틱스가 얘들아 통계거든요. 통계 뒤에 있는 속임수라고 들어가져 있죠. 그러니까 통계 오류랄까?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것도 사실은 아마 보다 보면은 알겠지만은 평균값을 누구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자의 100%가 피부가 좋아졌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통계잖아요. 근데 몇 명을 했냐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통계 자료의 안에 뒤에 들어가져 있는 걸로 약간 광고를 할 때도 속임수로 광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 오류에 관련된 게 좀 나오는데 내용적으로는 그게 좀 나와요. 우선은 한번 가보죠. 도입부와 주제에서 여기 이제 한번 훑어보면은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져 있는 통계라는 게 도움을 주기도 하긴 하지만, 왜냐면 눈에 띄게 딱 보여지는 거니까 도움이 주기도 하지만 오용이 되는 경우가 좀 많다. 그래서 statistics는 can be deceptive하다. when 어떻게 사용이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면 해서 요거로 이제 이게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긴 하거든요. 이거 해석 좀 한번 해볼게요. 유진이 할 수 있을까? 통계는 속임수적. 이게 속임수적일 때가 오용될 때가 오해적인 그런 정보를 사용할 때. 오해적인 방법 괜찮아요. 미스리딩이 뭐 같아? 어떤 거? 잘못 이끄는 거? 그것도 괜찮아. 근데 좀 더 예쁜 말이 있을 것 같아. 현혹시키는. 네. 현혹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면 통계라는 것도 굉장히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선은 하나씩 보면서 갈게요. 이게 예시로는 한 3가지 정도의 예시를 쓰거든요. 통계적으로 우리를 속임수를 쓸 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 요즘에는요 진짜 대열 이제 정말 어랄 오브 인포메이션 진짜 많아요. 이런 이제 통계적 인포메이션이 우리 주변에 정말 항상 있거든요. 뭐 매번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이런 아티클을 보는 거죠. 인터넷에서 or 아니면은 TV 광고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every time이 있잖아. 접속사거든. 근데 이제 이게 접속사라면 띄어 있어야지 접속사야. every랑 time이 띄어져 있으면 접속사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each time도 되는데요. each time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져 있으면은 접속사입니다. whenever든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 뭐 할 때마다 뭘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에 관련돼서 우리가 아티클을 읽을 때 또는 뭐 TV에서 광고 같은 걸 볼 때 우리는 be likely to 뭐 하기가 쉽냐면은 come into contact with는 이게 뭔가 접촉한다라는 거죠. 숫자나 수치 같은 것들에, 피규어는 수치들이니까 숫자나 수치 같은 것들에 뭐 실험자의 99%가 피부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요 넘버가 헬프 도와줘요. 우리를 뭐 하게 도와주냐면 더 좋은 선택을 내리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에 있을 때. 왜냐면 이게 와 이렇게나? 뭐 70%나? 80%나?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숫자라는 건 전반적으로는 결정을 내릴 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된다라고 썼으니까 supportive라는 단어를 쓴 거죠. 네.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지지를 해주는,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로서 역할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선은 우리가 심지어 영화를 봐도요. When we choose which movie to see, 어떤 영화를 보러 갈까? 그러면 we can check the rating. 레이팅은 최저 한번 보고요.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리뷰를 볼 수가 있죠. 수천 명의 뷰어, 본 사람들의 리뷰 같은 것도 볼 수 있지. 그 평점도 체크할 수 있지. 하다못해 영화를 봐도 평점이 낮으면 안 보잖아. 재미없나 보다 하면서 안 보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기 마련인데요. similarly 이렇게 비슷하게 또 뭐 사람들이 이 스태티스틱 이런 이제 그 통계 자료 같은 걸 보는데 통계 같은 게 쇼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 시트벨트는 안전벨트고 페이스트는 딱 그 착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착용하는 게 얼마나 인크리즈 올려줄 수 있는지, 무슨 가능성? 생존하는 가능성이에요. 이 자동차 전쟁이라고 하려고 그래서 자동차 사고요. 자동차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되게 많이 올려주는구나. 안전벨트를 맸더니만
이거를 보여주는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거를 만약에 사람들이 보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선택할 건데 슥스 직접 아마 이 원을 입을 거래. 야, 원을 입을 거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시펠트를 한다 이거죠. 시펠트를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아, 그래. 사고 나지 않게 이거 하는 건 맞구나 라고 생각을 아마 하겠죠. 이건 긍정적 효과네요. 통계를 봤을 때 긍정적 효과들이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선택하기에도 좀 편하고 이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긍정적인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 개 더까지 조금만 더 보호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뭐 these are just a few 조금의 예시일 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이제 통계 자료들이 play an important role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삶에서. 이 통계 자료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말 단순 예시일 뿐인데 여기서부터 문장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however가 무조건이죠. 그러나 물어보고 있잖아. Is it safe? 안전한가? To believe 믿는 거? 이런 통계 자료를 믿는 거 정확하게 믿는 거야. The way 어떤 방식으로? They are presented to us요.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방식 그대로요. they가 제시되는 거야 우리에게. 여기 지금 the way 다음에 how가 못 들어가서 지금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방식 그대로를 그 통계 자료를 믿어도 안전한 걸까? 바로 답 나오죠. 불행하게도 이거는 미스유즈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방식으로 미스유즈드 즉 나와 있죠. 어뷰즈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남용이 가능함, 잘못 사용이 가능함.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 통계 자료를 나쁘게 사용이 가능함.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 나오겠죠. 한번 배워볼까? About 뭐에 대해서 몇몇 그 흔한 트릭에 대해서 알아볼까? 우선 이제 이 통계학으로 장난치는 것들, 속임수 같은 것들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누가 봐도 요게 글씨가 누가 봐도 다시 쓴 것 같잖아요. 이거 아이패드로 쓴 거거든요. 아이패드로 쓴 것들은 대부분 그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입힌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run to discern이라고 나왔는데 discern이 뭐냐? discern이 인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 한번 이제 생각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뒤에 이어진 내용은 내가 봤을 땐 통계의 속임수에 관련된 건 어떻게 통계의 속임수를 주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여기까지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만 하냐면 3번 장점. 3번에 이렇게 쓸게. 장점 1, 장점 2. 네, 요렇게. 크게는 장점이 요거긴 하거든요. 3번, 4번, 5번. 통계의 장점. 근데 통계의 장점은 어쨌든 우리가 선택 내리는 거는 평이하고 용이하게 해주니까 뭐 영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안전벨트를 매냐 마냐 그거에까지도 영향을 많이 주니까 와 이게 안정성이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은 많이 매는 경향도 있고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 장점이 있지만 통계에 약간 이제 속임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총 3가지가 나오거든요. 아 이거를 미리 조금 보여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삭제했던 것 같아. 안 쓴다고. 잠깐만 이거 휴지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오 우리 능률 3이잖아요. 복구. 여기 있다. 네. 요거를 좀 보면 좋겠다. 3가지가 이건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3가지거든. 우선은 표본. 얼마나 많이 그리고 누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표본이 많아야 된다는 거 뭐냐면 고작 10명 실험해놓고 10명의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이러면 우리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만 해도 5,000명이고 이게 전 세계로 하면 60억인데 이거 표본 그렇게 조그맣게 하면은 이거 통계를 믿을 만한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통계는 좀 이제 표본이 충분히 커야 한다라는 점. 이게 이제 약간의 한계가 있고요. 여기 속임수고요. 다음 2번째는 평균의 함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술 평균, 종합값, 최빈값 요 3개가 나오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산수의 평균은 진짜 합계로 개수 그냥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 10개, 너 1개, 2개, 3개 이거 다 평균적으로 몇 개 갖고 있니? 다 더하고 명수대로 나눈 거. 그걸 진짜 산수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수치, 예를 들어서 제일 적은 애 1, 제일 많은 애 12개, 그 가운데 있는 거. 그게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채빈값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2개가 제일 많아. 그러면 그게 채빈값. 가장 많이 나온 거니까. 그러면 평균도 요렇게 3개나 돼. 평균이 3개나 되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평균을 쓰지 않을까? 셋 중에서. 네. 이건 이따가 좀 더 제 예시를 보면 나와요. 다음에 같은 자료인데 다른 도표가 될 수 있어. 즉 Y축과 X축으로 봤을 때 여기를 100부터 0으로 보냐, 또는 100부터 80으로 볼 거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80에서 100? 이러겠죠. 이래. 80에서 100은 여기가 80일 거 아니야. 여기 정도일 거고, 이 뭐라 그러죠? 경사도가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좀 극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자료이지만 다른 도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결국에 뭘 거냐? 우리는 통계 자료를 바라볼 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게 마무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됐죠? 내용 모르시니까 미리 한 번만 좀 말씀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샘플로 갑니다. 표본. 많은 사람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이 표본에 들어가야 되느냐도 들어가게 될 건데, 우선은 이거 이따가 다 보고 나서 한번 이제 해석시키고 할게요. 우선은 인터넷에서 예시로 시작합니다. 민정이가 뭐를 보냐면 이 애드버타이즈먼트를 보거든요. 이거 광고를 보는데 이 광고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100% 이거 쓰는 사람들의 100%가 이제 이렇게 했대. 보고를 했대. 더 밝고 부드러운 피부가 생겼다고. 위드 이것과 함께 액상 세안 비누 요 회사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광고를 하나 읽은 거야. 100%가 그랬대. 그래서 이거는 게다가 뭐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었냐면은 이 결과가 all from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은 독자적인 라보라토리는 연구소에서부터 나온 결과이며, 이것은 이 결과는 다 보장이 된다. 공공기관에 보장이 되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우와, 믿을만한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민정이는 doesn't question, 의문을 하지 않았어요. 의문을 품지 않았던 거야. 그 통계 자료에. 그래서 바이스 샀죠. 몇 통을 샀어요. 그것도. 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되게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 개 샀다. 그러나 뭐 했지만은 민정이가 이 소프를요 거의 몇 달 동안 사용을 했지만 she doesn't experience,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다. 눈에 띄는 변화를, 뭔가 이런 거죠. 드라마틱한 변화를, outstanding, 눈에 띄는 변화를, impressive, 뭔가 영감을 주는 그런 변화를 느껴보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우와 좋다고 했더니 샀더니 왜 이래? 이렇겠죠. 그러면 민정이는 just happened, 우연히 buy, 산 걸까? defective 프로덕트를, defective는 속이는, 결함이 있는, 이렇게 간 거예요. 제가 deceptive랑 헷갈렸네요. deceptive가 속이는, 기만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defective는 결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faulty로 가셔야 돼요. faulty, imperfect 중요하죠. 떨어지는 거, 완성도가 떨어지는, 또는 flaws, 역시나 결함이 있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물건을 받은 걸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잘못된 물건일 가능성이 아닐 거예요. 또는 그러면 이 광고가 완전히 페이크였던 건가? 완전 가짜 광고였던 건가? 그러면 이제 민정이는 사실은 뭘 봤을 때 그 100%의 유저라는 거를 만약에 읽었을 때 있잖아. 그때 그녀는 should have pp 했었어야 됐다.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야 됐던 거지. 이 컴퍼니가 get this figure, 이 수치를 어디서 얻었을까? 어디서 이 컴퍼니가 이 수치를 100%의 유저들이 다 만족하고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이 결과를 이 회사는 어디서 얻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꼭 물어봤어야 됐다는 거야. 이게 무슨 자세임? 비판적 자세. 비판적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얘가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if 했더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조그마한 글씨를 봤었어야 돼. 요 광고 맨 밑에 있었던 그 조그마한 글씨를 봤었더라면 아마 그러면은 걔는 have found that 알고 있었을 건데 그 샘플 표본이 include 무엇을 포함하고 있었다? 오직 5명밖에 없었다. 와 5명 가지고 실험을 했어? 5명밖에 샘플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본인이 알았을 거지. 조그맣게 봤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in this case처럼 이 샘플이라는 거는 is not large enough 충분히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를 할 만큼 wide range of result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결과를 다양한 범위로 보여줄 만큼 표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적은 표본은 이 이시예요. 적은 표본은 뭐 할 수 있다? 미스리딩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스리딩이 현혹시킨다라는 거거든. 적은 표본은 현혹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뭘 함으로써 그 조그만한 표본을 사용함으로써 컴퍼니는 can come up with 생각해낸 거예요. 뭐든 어떤 결과라도 생각할 수 있어. 그들이 원하는 결과야.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다음에 그 결과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일부러 5명만 실험하는 거지. 왜냐? 표본이 커지면 민감성 피부도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 피부 개선도에 좋다라는 100%가 떨어지겠죠. 만족도가. 그러니까 이제 딱 5명만 쓰는 거지. 그러면 나한테 딱 맞는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결과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요 밑에 거는 본문 변형으로 조금 들어간 건데 이거는 이따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아니면 제가 이거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도 되는데 우선 한번 시간으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한번 끊을까? 그래, 우선은 여기에서 아니야 어디까지 끊을까? 29번까지. 그래서 21번에 그래서 사람들은 can also 또한 뭐 할 수도 있냐면은 잘못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제 통계 자료에서 이 샘플이 is not random 뭐가 되었을 때는 무작위가 아닐 때는 특히나 또 잘못된 거를 할 수 있는데 야 무조건 샘플은요 무작위여야 돼. 민감성, 여드름, 뭐 지성, 건성 다 들어가야지. 지성만 하면은 그건 아니잖아. 그럼 지성용 피부라고 하든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랜덤이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대잖아. 랜덤은 무작위잖아요. 랜덤은 무작위인데 무작위가 아니면은 잘못된 결과를 무작위가 아니라는 건 무슨 뜻임? 일부러 정해놓는 거죠. 표본을 너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정해놨을 때 오히려 나쁜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랜덤에 이제 랜덤을 하지 않으면인 건데 랜덤에는 대표적으로 이게죠. arbitrary 제멋대로 임의적으로 이런 뜻이니까 얘만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arbitrary라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임의적으로 그렇게 나눠놨을 때 그때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이제 그 조사 카드 같은 것들을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다? 호핑 투 뭘 말하면서 이걸 알고 싶었던 거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think about 어떻게 생각하는지 푸드나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뭐 고객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테이블에 위로 올려놨다? 그럼 있잖아 이때 거의 없다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손님으로 fill out 채워지는 PPP 채워지는 카드는 거의 없을걸? 왜? 진짜 좋든가 진짜 싫든가 그럼 쓰죠. 평범한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들에 의해서 그렇게 쓸 일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they don't have any reason to do so. 그렇게 그 카드를 쓸만한 정도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유가 딱히 없으니까 그렇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하기도 하냐면은 오직 도즈 어떤 도즈냐면은 요런 도즈예요. 강력하게 긍정적이든가 5월 강력하게 부정적인 리액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오직 그런 애들만 be likely to 뭐 할 거다 이 서베이의 조사에 응답할 가능성이 더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러한 종류의 디스 메소드, 이러한 종류의 샘플을 고르는 거 있지. 이거를 바로 뭐냐면 볼룬터리는 본인이 자발적인이라는 거야. 자발적 반응이에요. 자발적 응답 표본 추출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본인이 반응한다라는 샘플링이거든요. 표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샘플은, 서치 샘플은 이 자발적인 샘플이겠죠? 이 자발적 샘플은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됐을 가능성이 좋냐면은 biased. 아마도 이제 편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쪽 측면에 이제 있어서 강한 의견에 유리하게 이제 편향이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모더레이트는 적당한 의견이거든요. 그 중간의 의견, 그 중간의 의견은 언더 리프레젠트, 약간 적게 표시가 되겠죠. 진짜 좋다고 쓰든가 진짜 나빴다고 쓰든가 그거 쌤이 배달의 민족에다가 뭐래 쓸 때도 진짜 맛있거나 진짜 맛없거나 이 둘 중 하나만 쓰지 않아? 저 약간 좀 그런 편인데 저는 뭐 배달의 민족 VIP이기 때문에 진짜 맛있으면 와 진짜 맛있네요 그러면서 와 또 시킬게요 이렇게 하는데 와 맛없으면은 와 너무 맛이 없다고 다시는 안 시킨다고 절대 시키지 말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그 샘플들은 당연히 약간 편향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즉 중간 의견은 거의 안 보이고요. 언더 리프레젠트 안 보이고요. 강한 의견에만 조금 더 많이 편향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거 한번 더 바로 보고 가도 될 것 같아. 스테이트는 언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언급하다. 뭐 퀄리티가 낮을 때를 언급하거나 or 아니면은 특히나 이게 이제 요 정도보다 좀 정도나 퀄리티가 약간 낮은 걸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약간 그게 더 많다. 이 actually the case라는 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나 퀄리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 표본에는 서베이 조사에는 별로야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을 거라는 거야. 괜찮았던 애들은 잘 쓰진 않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자발적으로 응답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이라는 건 극단적 의견이 보아진다라는 거, 중간 의견이 없다라는 점. 그게 바로 이제 이게 26번이 그게 문제점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선은 이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when you see 네가 이제 이 통계자료 볼 때 remember that 이거를 생각하는 게 좋은데 이 샘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뭐만큼이나 통계 자료 그 자체만큼이나 샘플도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본을 누구를 썼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남녀 포함해서 불특정하게 뭐 20대 남녀 뭐 이제 2,0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좀 믿을 신뢰성이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표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ow many people 이 샘플에 몇 명이나 썼어? 그리고 걔네는 어떤 애들이야? 걔네는 어떤 애들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걔네가 자발적인 애들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발적인 애들이야? 만약에 우선 네가 if you don't know 네가 그거 모르잖아? 그러면 be careful 좀 조심해. 뭐 하지 않도록 not to leap to conclusion. conclusion은 결론으로 성급하게 jump to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게 좋아. 즉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 누구를 모르면 이 통계 자료의 표본이 누구인지 얼마나 썼는지를 모르면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야, 좀 예쁜 말 없냐? 통계 허점 딱이다. 1. 표본 N 표본인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뭐가 있지? 표본 실험 대상자의 특징 좀 길긴 한데 표본과 실험 대상자의 특징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거죠. 표본의 수도 중요하고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앞에 거 다시 한번 보러 가죠. 앞에 거가 아까 그 주제 부분이 이거는 약간 밑에 해석이 써 있잖아. 그냥 제가 쓸게요.
reliability는 신뢰성이잖아요. 이 조사의 신뢰성은 샘플링 되게 중요하다. 샘플이 중요하다. 매러를 동사로 쓰면은 그냥 중요하다라고 해석하잖아. 샘플의 사이즈도 중요하고요. 샘플링, 표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신뢰성이라는 거. 표본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어가져 있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거는 해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우진이가 해. 아니 윤우진이가 해. You are not. 속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속지 않을 거다. 왜 BPP니까 속지 않을 거야. 만약에 그래서 정확한 표본 사이즈를 음. 하는 것. 알게 되면 네가 알게 되면 아마 속진 않을 거라는 거지. 표본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것도 괜찮네요. 다음에 요거 결론이라고 하나 나온 것도 한번 읽고 갈게요. 이거 수 그러므로 정확한 정확한 표본 사이즈를 사이즈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You need to find. 알고 있어야 돼. 어느 상황에선. 통계 자료에서. 너 왜 그래? 다음 통계 자료에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우와! 채연이 가능? 해볼까? 작은 표본들 한점 응. 편견. 너에게 반환이라고 할게요. 여기 앞에 거 같이 좀 해줄게. 그 조그만한 샘플 표본이에요. 그 샘플 표본으로 인한 선입견은 사용이 되는데 너의 반대돼서 사용이 된다는 거야. 특히나 광고에서. 뭐로써? 되게 극도의 약간 극단적이죠. 예, 극단적인 결과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고객의 100%가 만족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것들은 요런 이제 요 익스트림 아웃컴 요거는 약간 뭘 하는 가능성이 있냐면은 요런 조그만한 상황에서 이거 조그만한 표본에서 된 뭐보다는 라지 샘플보다는 조그만한 표본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 결과는 그래서 meaningless 의미가 없어요. 네가 뭘 하면 if you don't know 모르면 정확한 샘플의 사이즈를 만약에 모른다면 그 결과가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왜냐?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그게 몇 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간 거거든요. 약간 변형해서 나온 건데 본문 변형으로 니네 학교 딱 좋아하는 느낌이잖아요. 내용으로 나와가지고 뭐 그냥 어차피 이 내용 그대로 쓸 것도 아닌 건데 뭐 니네 학교 타입 자체가. 다음 거는 요거. 이건 왜 또 이렇게 다 해석을 써놨대? 이거 주제네. 이거 다른 뜻이네. 요거 바로 가볼게요. 이거 뭐야? 네가 해. 이름이 아니 민준이 말고. 내가 그때 민정이냐 막 이러지 않았냐? 민경이냐 민지냐 민이냐 뭐 이러지 않았냐? 이름 뭐야? 서연이 미안해 서연아. 이제 진짜 안 잃어먹을게. 서연이 이거 해줘. 샘플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어떤 샘플이야? 아니라? 그렇죠. 무작위로 선정된 그런 샘플이 아니라 편향된 거죠. 한쪽에 편향되어져 있었던 그런 표본에 의해서 속아지지는 않도록 조심해 라고 보신 거죠. 이렇게 간 거. 이것도 딱 좋다. 얘도 좋고. 다음에 제목성. 이거 아까 나왔던 거긴 한데요. 이제 이 신뢰성이라는 거는 바로 샘플링이 되게 중요해.
이 조사의 이 신뢰성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샘플링이 중요해 라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30번부터 갑시다. 이제 평균의 함정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아니야, 정신 차려. 너 자꾸 안 돼. 정신 차려. 보고 있어. 다음 거. 다음에 이거는 이거 한꺼번에 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의 함정으로 합니다. 트랩은 이제 함정이니까 평균의 함정. ABC 회사는요, wants to 뭘 원하냐면은 몇몇 직원들을 지금 하이어하길 원해요. 고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ABC 기업이.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했냐면 in order to look like 잘 페잉하는, 웰페잉이라는 거를 지금 제너러스로 하거든요. 제너러스 관대한이란 뜻이에요. 관대한 회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리크루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리크루트는 모집하는 거니까 유능한 후보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잘 주는 그런 회사처럼 보이려고 하려고 이 회사가 지금 캔디데이트 디사이드 투 뭐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 프레스 릴리즈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보도 자료에서는 세이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직원의 이얼리 셀러리가 했으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그 있잖아. 연봉. 평균 연봉을 is 57,000달러라고 말을 한 거고, 이 57,000달러는 is quite high. 꽤나 높은 정도인데 57,000달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57,000달러면 돈이 얼마냐? 5,700이냐? 5,700 지금 약간 더 올라갔으니까 6천만 원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와, 보수 좋네. 6천만 원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단어 한번 보십시다. 웰페잉이 돈을 잘 주는 거고 관대하고 후한 건데, 이거의 반대말은 인색하고 이제 한 거겠죠. 그래서 스팅기나 아니면 마이저리라고 하거든요. 마이저가 뭐냐? 구두쇠를 마이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소한 거를 스팅기 또는 마이저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약간 나쁜 의미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다. 근데 그러나 the fact는 뭐였냐면은 that 여기 이 직원들의 절반 이상은 no more than only 오직 3만 달러 정도 받고요. 5월 또는 1년보다 그거보다 좀 적게 받는데요. 그리고 and 대부분의 이제 가장 흔한 샐러리는 오직 2만 달러 정도 된다라는 거죠. 와, 씨. 2만 달러면 한 2,200만 원 정도 되나? 세후 세전? 이게 세전이면 진짜 이거 알바하면서 사는 게 더 나아. 이건 에바고, 이게 제일 흔하대. 이게 바로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있지. 2만 달러가 최빈값이고요. 아까 쌤가 해준 거야. 제일 많이 나온 거 있잖아. 그리고 막 다 하고 난 다음에 평균값. 이거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컴퍼니가 그러면 스프레드 퍼뜨린 거냐, 잘못된 정보를 지금 퍼뜨린 걸까? 그건 잘못된이라고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는 몇 개만 갈 거냐면, 뭐 부정확한 또는 에러니스, 오류에, faulty, 오류에, inaccurate, 부정확한, 뭐 invalid는 이제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야. 타당성 없는, 말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정보를 퍼뜨린 거냐.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이거는 왜 그랬냐면 It's because the company는 사용을 했다. 바로 이 평균의 함정을 사용을 했다. 평균이라는 거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depending on 뭐에 따라 가지고 어느 타입을 선택하느냐, 어느 타입의 평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일반적으로는 이 에버리지라는 거는 인디케이트 뭘 가리키냐면 바로 이 산술 평균을 의미한대요. 민이 산술 평균이야.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it is calculated 계산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나 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든 밸류를 adding 다 더해요. and dividing 나눠요. 그 리절트를 by 뭐로 그 그룹의 멤버의 숫자로 나눠요. 우리가 지금 말했던 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더한 다음에 숫자로 나누는 거. 그냥. 그게 바로 민이래요. 산수의 평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러나 그 산수의 평균이 오직 한 종류는 아니라는 거야. 평균 중에서도. so 또는 exclusive. exclusive가 독단적인이란 뜻이니까 독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균이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바로 두 개가 더 있대요. 미디언도 있고 모드도 있대요. 미디언이 중앙값이래요. 모드가 최빈값이래요. 중앙값은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모든 피규어의 미들에 있는 숫자. 그게 바로 이제 중앙값인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in this case 이 경우에서 우선은 그것은 뭐가 될 수가 있냐면은 it is 3만 달러가 될 수가 있어요. because 왜냐면은 12명이 are making more 약간 더 많이 버는 거고 3만 달러보다는 또 12명이 그거보단 또 적게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중간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냐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만 달러가 이번 경우에는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 제일 숫자가 많은 건 2만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모든 거야. 최빈값. 얘인 거야. 다음 명수로 나눠봤을 때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12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중간 얘가 중간값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더하고 나누기를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산수의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3만 달러가 평균값이 될 수도 있고 2만 달러가 평균값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땐 그 월급이 높아진 건 이분이 45만 달러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45만 달러면 연봉 4억 5천인가요? 그쵸? 와씨 이분은 소쿠리로 들고 다니시네. 산타 할아버지처럼 가지고 야 박스로 들고 가신다 야. 엄청나시네. 얘는 봐 얘는 수트도 없어. 이거 입지도 않았어. 그려주자. 아 이거는 조금 좀 슬프다 이거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야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수업 준비하다가 오 나도 이거 보다가 이런 게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용어를 보다가 갑자기 최선호학원의 연봉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플래넷 가면은 그거 다 있거든요. 이제 막 그런 거 막 이게 다 있어. 뭐 이 회사에 대한 평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 회사의 그 연봉까지 다 나오거든요. 평균 연봉까지 나와요. 근데 평균 연봉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평균이라고? 약간 그 생각했어. 이런 진짜 찐들은 거기다 안 써.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자플래넷에 올라져 있는 그런 것들은 나간 애들이 쓰는 거잖아. 그게 나간 애들이 쓰는 거야. 여기서 이제 못 버티고 나간 애들이 쓰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한 그런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이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평균 연봉이 3,200만 원이었고 이 평균 연봉으로 써 있더라고요. 3,200이면은 제가 입사할 때인 것 같은데요. 입사할 때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받았었는데 뭐 그쵸.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적 거를 지금 써놓은 거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얘기 왜 했죠? 이거 녹화 올라가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근데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돈을 많이 준다라는 뉘앙스로 주고 싶었나. 와 이건 진짜 사기 회사 아니야? 5만 달러 준다 그랬는데 대부분 2만 달러 받아. 와 이건 사기꾼이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빈번하게 나와 있는 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이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보다시피 there's only 약간 핸드풀은 소수거든요. 소수의 사람들만 있다라는 거죠. 어떤 소수의 얘네들은 이제 얘가 바로 57,000달러라는 그 평균 샐러리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은 정말 소수라는 거. 와 57,000? 얘네 5명밖에 없어.
굉장히 소수죠 지금 보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러나 because 이 컴퍼니는 뭘 원했냐? be perceived 인지가 되길 원했어. as 뭐로써? 돈 잘 주는 회사로 인지가 되길 원했지. 그러니까 그 회사는 산술 평균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이 산술 평균이라는 것 자체는 result in 무엇을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하냐면은요, 높은 임금을 준다라는 그런 것을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속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지기도 한다. 기만적인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써놨네요. deceptively랑 deficiently랑 헷갈리지 말라고 써놨는데, deceptively는 속였다, 기만했다라는 건데, deficient는 무슨 뜻임? 네, 부족한 거죠. 부족하게 라는 뜻이잖아요. 네. 불충분하게 라는 뜻이니까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에버리지라는 거는 굉장히,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because 이게 너무 심플하니까 컨빈싱해요. 컨빈싱하다라는 거는 설득력이 있죠. 평균값은 persuasive 이런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뭘 하고 싶지 않으면 being tricked, 즉 속고 싶지 않으면, 그러나 속고 싶지 않으면 you have to know, 너 알고 있어야 돼. 역시나 다시 한번요, 비판적 자세죠. 비판적 자세는 바로 뭐냐면은 역시나 마찬가지 you have to know, 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와, 이 평균이 is being repeated, 뭐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종류예요? what sort, 어떤 종류의 평균이 지금 사용을 한 건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 최빈값 쓴 거야, 산술 평균 쓴 거야? 라고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You also need to,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find out, 알아봐야 돼요. 이 각각의 그 값의 밸류의 디스트리뷰션, 분포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뭘 알고 싶으면, 좀 더 정확한 아이디어를 알고 싶으면 리얼 데이터에, 그러니까 진짜 이걸 알면 돼. 이 데이터를 알면 들어가면 2만 달러 받는구나 가 보이잖아. 근데 평균값으로 봤을 때는 5만 7천 달러? 우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로 봤을 때는 뭐야, 언제 올라가냐? 이렇게 이제 가겠죠. 예. 그래서 이건 다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가겠네요. 마지막이 이제 요거로 가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죠. 이제 그 데이터, 같은 데이터 하지만 다른 그래프, 이렇게 갔고요. 이거 앞에 거 하나 있었나요? 요거 있었네요. 이거 해석을 한번 잠깐 보면요, need to, 갖고 있어야 된다. knowledge를 갖고 있어야 된다. about 뭐에 대한 knowledge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 평균이라는 것이 계산된 방식이요. 더웨이는 방식이니까. 평균이 계산된 방식에 대해서 너는 knowledge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산술 평균인지 그 최빈값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보죠. 이거는 같은 자료 다른 도표예요. 옆에 이거 사진을 보다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얘는 75에서 45거든요. 연도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100부터 0이죠. 근데 수치가 다른 건 아니에요. 수치가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70.1, 70.9 뭐 이렇게 이게 수치가 똑같거든요. 수치는 똑같지만 얘가 좀 더 가파르죠. 네. 같은 자료기는 한데 이런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라는 것이 종종 사용이 되는데, because 왜냐하면은 이 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보여주거든. 데이터를 보여주거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거든. 뭐보다요? 로우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 그냥 그거보다, 그냥 냅다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보다는 그래프를 쓰는 게 눈에 보기가 좀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사용을 많이 하겠지. 그러나 역시나 그래프라는 것도 굉장히 미스리딩, 현혹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한번 let's look at, 한번 보자. 두 개의 그래프를, 밑에 있는 거를 두 개의 그래프를 보자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래프 보여지는 두 개의 그래프는 illustrate, 뭘 보여주냐면 어떻게 데이터가 misrepresented가 되는지 볼 수가 있어. 잘못 표현이 되는지 볼 수가 있어. 우선은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vertical이 수직이잖아요. axis는 단수고 xs가 복수래요. 근데 수직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수직축은 goes 어떻게 가냐면은, 우선 첫 번째 도표야. 얘는 goes up to 100까지 갑니다.
그리고 all the way down 밑에는 0까지 와요. 그래서 which 이것은 뭐 하게 만드냐면 그 감소세요. decrease를. 이 퍼센테이지의 감소세가 modest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modest는 gentle 또는 gradual.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거든요. 얘는 100부터 0이니까. 근데 다른 그래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그래프가 다르죠.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오직 10%포인트만 보여진대요. 65부터 75요. 얘는 100이 보이는데 얘는 10밖에 안 보여. 그럼 이거는 which makes 이건 어떤 변화를 보여주냐면은 이 변화가 seem much more 훨씬 더 극단적으로 보이는 거지. 극적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sharp해 보이고 drastic해 보이고 radical해 보이고 이거 세 개만 알아도 돼. extreme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 radical, sharp해 보이고 drastic 과감한 그런 변화가 보여.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은 도치됐네요. 요게 도치 형용사 주어가 너무 길어서 지금 도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되고요. 어떤 대절이냐면 이 두 그래프는 똑같은 정말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를 근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팩트는 노테이블 주목할 만하죠. 주목할 만하다라는 건 뭐냐? 왜 이렇게나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런 다른 그래프가 나온 거지?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remarkable 눈에 띈다 뭐 이런 것들 obvious, clear 눈에 또 놀랄 만한 일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게 지금 이 그래프가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면은 이거였대요. 아침을 먹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있다네. 이거네요. 그럼 있잖아 만약에 아침 먹는 거 진짜 중요해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나라면 이 그래프 쓰겠다.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침을 굶고 있는데 이거 안 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그래프는 이걸 쓰겠지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쓸 때도 다른 그래프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if you want to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 심각함을 무엇의 심각함이냐면 스키핑 건너는 거죠. 이 음식을 거르는 것의 심각함을 좀 지적을 하고 싶으면 아마 세컨 그래프를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제 심각하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으면. 그러면 in fact you can make 너는 그러면 거의 뭘 할 수 있냐면은 모든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라도 컨빈싱하게 만들 수 있어. 매력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라고 해서 그래. 설득력 있는 영어로 P로 시작하는 거 뭐지? persuasive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어느 것에 선호적으로 너의 주장에 맞게야. 주장에 맞게 바이 뭘 해서 커팅 오프 자르는 거지. 그래프를 특정 포인트에서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르게 되다 보면은 그 336호 잠깐 가 있어? 쌤 바로 갈게. 뭐야 영덕이지? 그래서 특정 포인트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름으로써 내 의견에 딱 맞게 이제 좀 흥미롭고 설득력 있게 모든 그래프도 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이거네요. 필자의 조언.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해라? 크리티컬 띵킹이 필요하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네가 you see a 그래프를 볼 때마다 you should check 너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vertical에 있는 유닛과 호리존탈은 수평이니까 이건 그 X축이겠네요. X축에 있었던 요런가 이거를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하고 싶으면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수치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면은 우선은 Y축과 X축에 이제 유닛 단위를 봐야 되고요. 우선 don't simply assume 가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시각적인 임팩트를 가정해 보지 말라는 거야. 시각적인 임팩트는 is the same 같다. 리얼 스토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시각적 효과가 실제 내용과 같다라고 단순하게 그냥 추측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립2로 쓴 거야. 그걸로 결론을 그렇게 뛰어넘지 말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믿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체크 뭐를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인지 이 그래프가 지금 특정 방식으로 리프레젠티드 보여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이려고 이거 목적이거든요. 엠파사이즈는 강조하다라는 거고 스트레스 하이라이트 괜찮고 포인트는 어떤 특정 오피니언이요. 특정 주장이거든요. 지금 요 그래프가 이거 이상한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이 그래프가 지금 유난히 이걸 먼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너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체크 꼭 해보래. 체크해봐. 그래프가 특정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특정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이 크리티컬 띵킹이 꼭 한 번 더 다 필요해요. 마지막 장이네요. 하기 전에 뭐 안 넘어갔나? 요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X, Y축의 설정을 통해서 전체가 아닌 일부의 정보를 강조할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프, 여기서부터 한 번씩 그냥 볼게. 내가 할게요. 그래프는 만들어진 건데 포커스 온, 집중이 되도록 또는 강조되도록 특정 포인트로 만들어진 바로 그런 그래프야. 요런 그래프. 요거는 which you should be wary of. be wary of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조심해야 하는 그런 그래프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프는 네가 조심해야 하는 그래프야. 그 그래프에 속지 말라는 거고, 시각적 정보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와, 엄청 떨어지네.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죠. 왜냐? 별로 안 떨어졌거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좀 자세히 봐야겠죠. 다음 거요. 마지막.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얘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명령문을 look, 봐라, 크리티컬 아이로 봐라 이렇게 나왔네요. 크리티컬 아이로 봐라. 여기서 크리티컬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비판적 생각을 하라는 거니까. 분석적인 눈, 분석적 눈, 구별하는 눈. 페네트레이트가 뭐일 것 같아? 꿰뚫는 눈. 페네트레이트는 관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관통하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62번부터 사람들이 스테이트 오피니언, 의견을 말하는 거야. 인 아티클이나 스피치나 아니면 토론이나 아니면 그런 광고 같은 거에서 사람들이 뭔가 의견을 말을 할 때 걔들은 종종 이런 이제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주거든요. 뭐 하고 싶으니까, 본인의 의견을 강조하고 싶거나 서포트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몇 가지 의견 같은 것들을 일부러 넣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통계 자료들이 are found through 무엇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리서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면, 이 연구 결과가 발견이 된 거면 당연히 이 통계 자료는 오브젝티브한 팩트야. 객관적 팩트가 될 거라는 거죠. 즉 여기 나와 있는 편견이 없고 공정하고 공평한, 임파셜도 공평한 거니까. 뭘 통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통했다면 당연히 그런 통계 자료도 믿을 만한 객관적 자료긴 하죠. 객관적 자료예요. 근데 그러나가 나오네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그런 통계 자료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네가 보고 듣는 통계 자료야. 그거는 아마 쿠드비 넘버, 그냥 넘버야. 어떤 넘버냐면은 특정 관점으로 A를 B에게 이렇게 가고 설득하다는 뜻이거든요. 너를 특정 관점으로 설득하고자 BPP, 의도된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의도된 숫자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therefore the next time, 네가 예를 들어서 커머크로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거니까, 우연히 만나게 되는 어떤 특정 통계 자료를 우연히 다음에 만나잖아? 그러면 don't accept,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블라인들리하게. 블라인드는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보여지는 데이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야. 블라인들리는 그냥 눈 감고 그냥 받아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 부주의하게 받지 마라. 이그노런틀리, 멍청하게 받지 마라. 멍청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간 거고요. 또는 생각 없이, 또는 absent mindedly는 뭐 같아? 해석으로 봤을 때 마인드가 없는 거야. absent는 부재한다라는 거잖아. 생각 없이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예. 생각 없이 그렇게 받질 말라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받은 거야? 크리티컬리하게 받는 게 중요하겠죠. 모든 데이터든 간에.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요. 디테일한 눈으로, 크리티컬한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야. 뭐를 판단하는 거냐면 이게 설득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눈으로 바라본 다음에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요거 해석부터 한번 바로 가볼게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냐? 가지는 게 중요해. 크리티컬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해. 뭘 하려면? 이거 하려면. 요 수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우선은 눈도 정확하게 비판적 눈으로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다음 거. 요거는 이제 해석을 한번 그냥 시켜보죠. 우와. 승훈이 해줘. 사람들의 의견에 서포티브가 되는 거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되기도 하는데. 응. 헷갈리게? 어디 헷갈리게 있어? 이 통계 자료에 있는 숫자들은 의도된 거라고. 뭐 하려고? 네가 특정 관점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된 거일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비판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겠죠. 지금 빈칸으로 들어가 요약문이었으니까 빈칸으로 간 거는 컨빈스드와 크리티컬리 빈칸으로 들은 건데요. 그러니까 너를 뭐 하게 하려고 특정 관점으로 설득하기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지는 크리티컬리하게 저지를 해야 된다라고 갔겠죠. 다음 거는 요 밑에 거. 계속 똑같은 말이긴 해서 마지막 건 제가 하겠습니다. 뭐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죠. 이 광고가 이거 제공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통계 자료를 이제 제공하는 것에 관련돼서 사람들은 뭘 할 필요가 있냐면 cautious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that 뭐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냐면 they may be 뭐 할 수도 있으니까 misleading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걔네들이 이제 여기서 they가 아니네요. they가 그 통계 자료예요. 통계 자료는 현혹을 줄 수도 있으니까 현혹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왜 지우개 안 되지? 현혹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 대절에 대해서 조심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마지막 이거 괜찮다. 요거 괜찮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광고에서는 많은 통계 자료를 많이 쓰는데 사람들은 그 통계 자료가 현혹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해야 한다. 유의해야 된다. 유심히 봐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죠. 내용은 좀 간단하죠. 근데 이제 통계에 쓴 게 아까도 세 가지. 제일 처음 뭐였냐? 표본이 중요하다. 표본의 수도 중요하고 표본의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평균의 오류였잖아요. 다빈값을 쓸 건 최빈값이었냐? 다빈값이었냐? 최빈값이냐? 최빈값 산술평균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중간 그거였는데 미디어. 중간값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학이 약해요, 여러분. 이제 확통을 안 배워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사용을 봤을 때도 그래프도 잘 봐야 된다. 이게 이제 Y축과 X축이 어떤 것들 범위도 잘 봐야지 이제 속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